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죠. 20대 대학생이 박람회 참가를 이유로 출국했다가 범죄 조직에 감금돼 끔찍한 일을 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국인 2명도 감금됐다가 구조됐는데요.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는 우리 국민이 63명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 청년들이 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단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왜 캄보디아가 이렇게 위험지대로 변했는지, 오늘은 그 배경과 구조를 짚어보고 현재 상황까지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심층 분석 자료와 실시간 경제, 투자 인사이트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의 홈페이지,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캄보디아 내 납치 신고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는 8월 기준 330건으로 급증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캄보디아 곳곳에 있는 대규모 범죄단지에 감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는데요. 특히 한국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기술 없이 월 800에서 1,500만 원에 고수익 일자리라는 구인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린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었죠.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높은 연봉의 IT 무역회사 취업 광고를 내걸어 피해자를 유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와 연락을 차단합니다. 그 뒤론 여러 숙소를 옮겨 다니며 외부와 완전히 격리하고 가둬둔 상태에서 각종 위협을 통해 심리적 복종을 강요한다고 해요. 이후 교육비, 항공비, 알선료 등 명목으로 거액의 빚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처벌하면서 노동을 강요하고요. 그렇게 피해자는 밤낮 없이 로맨스 사기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동원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대한 조직 범죄라는 사실인데요. 캄보디아에는 조직이 운영하는 무려 사기 전문 단지가 있습니다. 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지난 6월 공개한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는 최소 53곳,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백여 곳이 있을 거라 추정되고 있죠.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죄 단지에선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며 돈을 받고 사람을 다른 센터로 넘기는 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갇혀 불법적인 일을 하며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는 하루에 한 명꼴로 사람이 사라진다는 흉흉한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캄보디아 범죄 단지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사실 그 시작은 카지노 산업입니다. 1990에서 2000년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카지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도박을 불법화하자 중국계 조직들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죠.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경이 막히고 봉쇄되자 조직들은 이곳을 아지트 삼아 각종 온라인 사기를 위한 시설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대규모 돈 세탁 기계가 됐죠. 하지만 이렇게 범죄 조직이 활개쳐도 캄보디아에선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정부패도 심해 일부 경찰이 조직과 결탁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군, 사법부, 정당 고위층 등 캄보디아 공권력과 조직 간 뿌리 깊은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는데요. 캄보디아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이제 거의 하나의 산업에 맞먹는다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사기 산업이 연간 약 125억 달러의 수익을 낸다고 해요. 캄보디아 전체 GDP가 약 280억 달러 수준이니까 캄보디아 경제 절반이 범죄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한 나라가 사실상 사기 범죄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캄보디아 정부는 사기 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많죠. 물론 완전히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에요. 올해 1월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사기 퇴치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색 과정은 허술해요. 경찰이 직접 진입하지 않고 사기센터 대표에게 피해자를 내보내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보여주기식 단속이었던 셈이에요. 현재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도 부패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지수에서 캄보디아는 180개국 중 158위였는데요. 대체 캄보디아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은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캄보디아는 한때 동남아시아를 주름잡던 강국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 같은 거대한 사원을 세우고 정교한 수리, 농업 시스템을 운영하며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일부까지 영향을 뻗쳤죠. 하지만 이후 베트남, 태국과의 전쟁,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거치며 국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킬링필드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1970년대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즈 정권은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이들은 부르주아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든다며 도시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내쫓고 지식인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당시 무려 20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캄보디아 인구의 무려 4분의 1 규모였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사회에 집단 트라우마와 깊은 불신을 남겼죠. 전문 인력과 법치 시스템이 사라졌고 그 공백은 권력자와 군, 부패한 관료가 메우게 된 겁니다. 즉 지금의 캄보디아의 부패와 범죄 유착 구조는 그 시절의 붕괴에서 비롯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관료와 군, 사업가 간 유착이 깊게 뿌리내렸고 뇌물 없인 안 되는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범죄 조직이 자생하기 완벽한 터전이었겠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왜 하필 한국인이 이렇게 많이 당하는 걸까?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캄보디아 조직 입장에선 가장 효율적인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이 많습니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도 많죠. 그러니 사기를 치기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바일 인증과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간편해서 현지 브로커들이 한국인 명의의 계좌를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기 범죄 조직 입장에선 한국인이 심리적으로 유혹하기 좋은 타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생활비 압박 속에서 고수익 해외 알바, IT 취업 같은 문구에 혹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사기 조직은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63명의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범죄센터에 감금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상태인데요. 현지에는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뿐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가 인력이 2명 더 파견되어도 해외 범죄의 특성상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내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인 게 문제죠. 현지 당국의 허가와 협조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고 감금된 피해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가 압수된 채 외부와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위치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송환과 재판 과정에는 양국의 법 절차와 외교적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대책은 코리안 데스크, 현지 경찰청에 한국 경찰관을 직접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현지 경찰과 즉각적인 합동 수사가 가능해져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현지 인력 증원,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 체계 강화, 그리고 피해 예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